윤석열하고도 약간 좀 겹치는 그렇죠. 부분이 있네요. 바로 그렇죠. 윤석열이 그러면 네. 지금의 우리 태극기에서 해가지고 지금 극우 세력들 그 사람들하고 원래부터 생각이 같고 네. 얼마 전에 저 대표가 국민의힘 대표가 면회 갔더니 무슨 기도를 하면서 뭐 그렇죠. 성경을 보고 계셨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기독교에서부터 큰 사람도 아니고 단지 그 세력에 자기가 그 내란죄로 죽지 않기 위해서 올라타서 지금 버티고 있는 거잖아요. 본드 역할을 지금 국민의힘하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박근혜가 탄핵이 되고 나서 태극기 집회를 주도했던 사람들 그리고 윤석열이 지금 탄핵당한 뒤에 윤 어게인을 외치면서 이런저런 방식으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여전히 희망이 있다고 보는 유일한 이유는 뭐냐? 미국의 보수가 자기들이 뿔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미국이 우리 도와주러 올 거다. 아니, 연결돼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런 지금 의심은 많이들 해요. 돈으로도 연결돼 있다고 보고 조직적으로 연결돼 있다고 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현상이 계속 한국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예. 브라질도 그랬고 지금 세계 몇 군데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예. 우리나라는 우리 국민의 힘으로 그걸 지금 극복한 거죠. 예. 극복했지만 완전히 극복되지 않은 거죠. 예. 그런데 이제 본진에서 이 터진 거예요. 갑자기 그 걱정이 되네요. 윤석열 얘기도 나와서 말이지만 그렇다면 이게 미국에서 잘 해결되길 바라고 어쨌거나 지금 대중적인 시위, 노우킹스 시위를 지지하는 마음이 굉장히 크게 드는데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면 이렇게 윤석열이 본드로 붙인 제도권에 있는 국민의힘 세력과 극우 세력이 이렇게 트럼프처럼 주된 세력으로 계속해서 남는다든가 그럴 일이 없겠는가.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지금 중산층이 무너지고 사다리가 사라지고 지금 2030 남성들 보면 극우화가 되고 있고 그런 현상들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선거로도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걱정이 되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우리나라 20대 30대가 한국은행 총재 이름은 모릅니다. 이창용 총재 이름은? 네. 모를 수 있어요. 아니 모릅니다. 경제 기자 하시니까 아시는 거지. 아십니까? 대출 있는 분들은 알아요. 저는 그분 입만 바라보고 있어요. 저는 모릅니다. 그런데 미국의 중앙은행의 총재는 압니다. 90%가 압니다. 파월? 예. 그래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젊은 층들이 지금 미국에 대해서 투자를 할 때 자기의 지금 가능성을 어디다 놓고 보고 있냐면 새 기업에다가 거의 투자하고 있어요. 몰빵하고 있어요. 일론 머스크, 방금 말한 플란티어, 그다음에 엔비디아. 그러면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는 모르는 바가 없어요. 파월이 자기의 그 자산을 갖다가 좌지우지하고 있다, 목줄을 쥐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거죠. 그러면 그들의 주장을 믿고 따르는 게 자연스럽잖아요.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니까. 그 세계에서. 예. 저는 그게 지금 훨씬 더 20대 남성 국어라든가 설명하는 하나의 핵심 키워드 중 하나라고 봐요. 이제 물론 그 동력은 우리 내부에서 오죠. 그렇죠. 그분들이 그렇게 나는 주식이나 비트코인 말고는 방법이 없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면 그렇죠. 그렇지 않을 수 있는 사회라면 그냥 근로소득으로 어느 정도 모으면 이율이 한 20% 돼서 한 10년 지나면 나는 집을 살 수 있어. 그리고 아이들을 내가 있는 지역에서 잘 키울 수 있어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런 식으로 미국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겠죠. 그렇죠. 미장 말고는 뭐 희망이 없다 이런 생각 안 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주 쉬운 말로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공부를 가장 잘해서 중고등학교 다닐 때 과학고를 나와서 카이스트를 갔어요. 그럼 카이스트 다니는 학생들은 유일한 희망이 뭘까요? 우리나라 대기업에 진출하는 겁니다.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대기업에 진출하면 그야말로 이제 꿈꾸던 세계를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특수한 직종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삼성에 들어갈 수 있다는 보장이 없어요. 왜? 예전에는 시험을 봤잖아요. 한 해에 10,000명씩 20,000명씩 공채를 받잖아요. 지금 그거 안 합니다. 그거 안 한지 우리가 그렇지만 우리나라 대기업의 채용 체계가 수시 전형으로 다 바뀌었죠. 북미 유럽으로 바뀌었거든요. 북미 유럽형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소리 소문 없이 뽑는다. 우리의 체제가 옛날에 일본식이었습니다. 일본의 가족 경제에 기초한 자본주의 체계였거든요. 쉽게 말하면 도요타주의였어요. 포드주의와 반대되는 도요타주의 했는데 어느 순간 우리가 소리 소문 없이 어디 갔냐면 미국이나 캐나다나 뉴질랜드의 자본주의 체계로 전환됐어요. 그 핵심이 뭐냐면 좋은 일자리조차도 공개된 시험을 통해서 실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의 우리나라 공부를 잘하는 학생조차도 아까 카이스트를 제외한 카이스트나 지스트나 몇몇 대학의 특수 직종군을 제외하면 쉽게 말하면 서울대학교 무슨 과를 다닌다 하더라도 아예 기회조차 없다. 기회를 상상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런 사회로 갔다 그러니까 일종의 세습이 구조화되는 사회로 간다. 그렇죠. 미국처럼 그렇게 된다 이거죠.
지금 아까 그 조 변호사님 잠깐 그 얘기했지만은 지금 우리나라 이대남 네. 어쨌든 이대남의 극우화 우리가 인정하기 싫다는 그 현실이란 말이에요. 네. 실제로 대통령도 그래서 일전에 국무회에서 그 얘기도 했어요. 남성 차별 이거 어쩔 수 없는 경우에 이게 분명히 존재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론화도 지시를 했잖아요. 네, 맞아요. 이게 참 사실 어려운 문제긴 하지만은 이 이대남의 극우화 그러니까 역차별 받는 아니 역차별이 아니고 남성 차별에 대한 그 반발심으로 따른 이제 극우화 성향 이 부분이 물론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라고들 하긴 하는데 우리나라가 좀 센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걸 어떻게 그러면 좀 이 공론화하고 해결을 해야 될 것이냐. 일단 제가 예전에 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을 할 때는 이 문제가 이제 예민하잖아요. 연수원장 할 때 그런 때는 그 당시 대부분의 민주당 의원들이나 당직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그 지금 아직 어려서 잘 모르니까 살살 달래서 우리 편을 끌어들이자. 그러려면 좀 걔들한테 좋은 말 좀 해주자. 예. 이렇게 말을 하는 경향이 강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완전히 반대한 겁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예민하냐면 흔한 말대로 극우적 성향을 보이는 남성들도 잘 대해주면 우리 편을 끌어올 수 있다는 이 생각은 그들이 끌어오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있는 집토끼도 내보내. 대부분의 여성들한테 예. 작은 말 한마디가 엄청난 분노를 일으킵니다. 예. 다시 말하면 지난번 빛의 혁명을 이끌었던 청년들의 왜 이끌었는지도 아직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 왜 그 자리에 나왔는지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지금 이 내란을 극복했는지 예. 누구에게서 극복했는지 어떤 불안과 공포에서 극복됐는지를 기성 정치인들이나 기성세대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교수님은 뭐라고 저는 보세요? 그러니까 그럼 뭐라고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에는 네. 자 지금 청년들이 다수의 청년들이 여기는 물론 여성들이 좀 더 많습니다. 여성들이 엄청나게 위험 상황에 노출되어 있다고 의식해요. 자신들을. 마치 어느 정도로 의식하냐면 제가 극단적인 비유를 들으면 이번에 그 빛의 혁명에 가장 많이 등장한 깃발이 고양이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옛날처럼 집단 깃발은 반도 안 돼요. 개개인이 무슨 깃발을 들고 들어오는데 거기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약간 주인공이 코믹한 얘기도 많이 있고. 가장 코믹한데 많이 등장하는 주인공이 고양이에요. 예.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청년들이 길가에 버려진 고양이 같은 위험성으로 현실을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른들이 나이브하게 저 어린애 지금 그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친구가 누구겠어요? 가장 두려워하는 친구가 윤석열처럼 무감각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예. 우리 동료들이에요. 주변에. 그렇죠. 예. 윤석열과 유사한 인간들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나는 길가에 버려진 길고양이 같은 신세다. 그런 위험성에 항상 노출되다. 그런 그렇죠. 관념이 있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이 조직 구조적인 측면에서는 여성차별이 아직도 크다. 하지만 부분별로 사안별로 남성이 차별을 당하나 또 크니 대화를 해라 라고 했잖아요. 네. 그 말조차도 쉽게 그냥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젊은 여성이 보기에는. 어떻게 보이냐면 정말 남성이 당하는 폭력의 문제를 차분하게 논의할 것 같지가 않고 오히려 이런 위험성이 마치 별거 아닌 것처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저씨들이 자기 아버지 세대들이 꼭 그런 식으로 문제를 푸니까 이 유사한 얘기만 하면 다 그렇게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그 발언하자마자 대통령을 그동안 지지했던 수많은 20대 여성들이 막 편지를 보냅니다. 좋게 보내고.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아직 우리 기성세대가 그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여론조사 꼬다고 계속 연구해서 제가 하고 있는 목표는 뭐냐면 우리 세대 남녀 불문하고 우리 세대 모두가 이들이 느끼는 불안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원천을 우리식으로밖에 이해를 못해요. 아 취직이 안 돼서 그러나 보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해요. 근데 그보다 훨씬 더 근원적이거든요. 더 근원적이란 말 한마디만 더 짧게 하겠습니다. 짧게 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사실 솔직히 말해서 그게 네. 제가 그 젊은 여성이 아니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게 사실 정확하게 피부에 와닿지는 않거든요. 솔직히 그러니까 말해서. 만약에 조수진 변호사님이 지금 20대 여성하고 산책을 한번 해보세요. 예. 그럼 금방 할 수 있습니다. 산책을 해보시면 예. 우리는 지나가는 사람하고 대화도 할 수 있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예. 20대에서는 굉장히 두려워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 콘크리트 박스에 태어나서 콘크리트 박스에서만 살았어요. 예. 몸에 상처가 없습니다. 예.
작은 경험들이 축적돼서 이런 경우는 이렇게 위험하고 네. 이런 경우는 어느 정도까지 내가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는 축적돼 있단 말이에요. 신체적으로, 예. 경험적으로. 근데 그런 게 없어요. 살아오면서 이질적인 타자와 만나서 상처받아 본 경험이 축적돼 있지가 않아요. 그러면 유일하게 이 아이들이 학교 다니면서 나를 보호하는 것은 뭐였냐? 법밖에 없어요. 법. 그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유일하게 나를 보호해준 사람은 부모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막 회사에 들어가거나 학교에 가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상사가 저한테 이상한 말 하잖아요. 바로 법정을 찾아봅니다. 왜? 그것밖에 몰라요. 이걸로 해결 안 되잖아요. 그럼 부모님한테 얘기합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자, 이 사람들 지금 바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그렇게밖에 성장하지 않도록 조건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럼 이 친구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예민하다니까요. 산책을 해보세요. 그냥 아주 간단한 말로 제가 탄핵 집회 때 가시잖아요. 예. 저녁에 그 늦게 계셔보면 핫팩을 나눠주잖아요. 예. 그 젊은 여성들이 예. 막 나눠주잖아요. 예. 나눠줄 때 물어봅니다. 이거 받으실래요? 주면 되잖아요, 그냥. 근데 물어봐요. 왜 그래요? 왜 물어봐요? 아무리 좋은 것이어도 상대방의 의견을 정확히 물어봐야 된다는 그런 조심성이 있어요. 이건 우리는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세대가 빨리 이 문제를 이해를 못하고 말을 하기 시작하면 이 친구들은 그동안 부모 세대가 하는 모든 행태를 아주 예민하게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 그러니까 왜 내란이 났었냐? 윤석열 같은 친구들에 의해서 언제든지 우리 신체가 도륙당할 수 있는 위험성을 유일하게 지키고 있는 나라 헌법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 나라 헌법이 무너질 것 같으니까 국회의사당 앞에서 목숨을 못 지킨 겁니다. 남태령 앞에서. 그 추운 바닥에서. 그냥 나라 지키겠다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의 유일하게 자기들의 신체와 정신을 보호하는 마지막 보루가 뭐냐. 사회적인 것도 아니고 뭣도 아니에요. 법이고 국가 체계고 그리고 마지막이 부모님이에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럼 그런 사회를 지금까지 알게 모르게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조장해 왔고 그렇죠. 그게 굉장히 공고화되고 구조화 됐기 때문에 그렇죠. 다시 정말 그런 파시즘의 세계가 가장 먼저 피해는 그 젊은 여성들한테 돌아갈 게 그렇죠. 뻔하니 네. 우리가 먼저 이 세상 그런 세상을 막아야 된다 그렇죠. 이런 면에서 들고 일어났다 이거죠. 그렇죠. 그 힘이 그럴 수 있네. 이번 빛의 혁명을 이끌어낸 거라고 예.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네. 처음에 주제로 돌아가면 네. 그런 반대편의 같은 2030 세대에서 남성들은 오히려 그 극우 세력하고 네. 공감대를 이루고 이해를 하고 있는 것도 배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도 그렇지. 그 친구들은 더 극우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건 뭐냐면요. 반발심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건 이제 미국에서는 1970년대 80년대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우리나라는 1990년대부터 90년대생 이후가 생겨나는 건데 대부분의 설문조사를 해보면 남녀 평등에 모두 동의합니다. 이 극우 청년들도 저도. 예. 그런데 남녀 평등을 위해서 우리가 너무 많이 희생했다고 봐요. 그러면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 유리 천정이 아니고 유리 지하실 위에 살고 있다고 생각해 자기들이. 그러니까 유리로 된 지하실에 서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이 창이 깨지는 순간 나는 저 밑으로 바닥으로 예. 꺼질 수 있는 바닥으로 추락한다. 예. 이걸 지탱할 수 있는 게 뭘까? 그것은 오로지 이걸 지탱할 수 있는 힘은 능력이라고 봐요. 이 유리창을 만들어내는 것은 오히려 헌법 체계야. 똑같은 사안이지만. 우리들에게 지하 유리실을 만들어 놓은 것은 지금까지 586 기성세대와 그들이 만든 87 체제 헌법이에요. 이들이 보기에는. 그러면 그걸로 과도하게 여성들에게는 권리를 보장해 주면서 그렇죠. 우리는 언제든지 경제적으로 약자이고 사회적 지위에서 이 중산층이나 그 선배들층에 비해서 약자이기 때문에 끝도 없이 내려갈 수 있다. 그렇죠. 우리는 받쳐주는 거 없이 받쳐주는 건 여자들만 받쳐주고.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 내려가고 왜냐하면 전체 사회에서 보면은 본인들은 서민층에 속하고 사회 이제 그 출발층에 있는데 이미 불공평하고 자산을 타고 올라가기도 어렵고 취업하기도 어렵고 결혼하기도 어렵고. 이 생각이 미국에 아까 그 빅테크를 이끌어갔던 친구들하고 어디서 만나냐. 빅테크를 이끌어가는 이 수장들이 보기에 이 모든 불행의 출발은 아까 남북전쟁의 차이라고 했잖아요. 예. 남북전쟁이 하면서 더 근원적으로는 보통선거권이에요. 그게 남북전쟁의 핵심이 보통선거권이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 보통선거권에 의해서 모든 사회의 변화가 약자인 유색인종이나 여성들에게 주도하는 사회로 왔다. 네. 그래서 정말 창조적인다. 0에서 1을 만들어내고 온 과학 저 카이스트에 앉아서 축구 사고 공부만 하는 나 같은 사람들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언제 내 밑에 있는 이 나를 버티고 있는 유리가 깨질지 모른다. 그러니 나는 윤석열의 내란에 찬성한다. 저는 우리나라의 지금 법치주의, 민주주의는 다시 말하면 이 혐오 관련해서는 또 우리나라 극우들에 관해서는 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회가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 문제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요. 예. 경제 정책이라든가 부동산 정책 이런 것을 촘촘하게 하시되 아까 남녀 문제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건 국회나 시민사회가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할 일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런 말 하는 것은 너무 아직 그 위험성이 너무 강도 높다는 것을 아직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위험성을 정치 일선에 가 있는 사람들은 더 중요한 일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시민사회와 언론이 해야 될 일이라고 보거든요. 다시 말하면 지금 공영방송 MBC나 KBS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까 말한 남성, 여성 관련 매일 토론된다고 봐요, 접니다. 제가 만약에 MBC 사장이고 KBS 사장이라면 이건 굉장히 우리 사회의 중대한 문제의 변화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10년, 20년 뒤에 나라를 지키려면 10년, 20년 뒤에 우리 자식들이 편하게 살게 하려면 그들이 지금 공적 담론을 장에서 대화할 수 있는 촘촘한 망을 만들어줘야 되겠습니다.